1번이 자꾸 설명이 잘 안 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습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이 1번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동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브레이크 작용하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팔을 쫙 뻗는데 뻗는 힘이 약하다고 하면은 뻗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브레이크 잡아주는 근육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브레임저가 튼튼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말로 180km로 달리는 속도를 가진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속도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고 튼튼할 때만 속력을 내고,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도 안전하게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근육 구조는 브레이크 잡아주는 데서 문제가 있고, 브레이크 잡아주는 이 근육과 신경 구조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건 얘기하고 팔을 뻗을 때 아파요, 뻗는 힘이 약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잡아주고 있는 브레이크의 근육 신경이 고장났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계제제 법칙 3번 밸런스, 균형 잡아주는 유기적인 활동. 이것도 두뇌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보면 이런 줄이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는데 네 몸무게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해라,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해라. 두뇌에서 명령하지 않고 발이 균형을 잡아주고 무의식 속에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딱 손에 잡고 빗자루를 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균형 잡아주는 것도 머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무의식 쪽에서, 의식은 있습니다. 잡아줘야 된다는 의식이지만 균형 잡아주고 힘이 오른쪽 왼쪽, 이것은 두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모든 유기적 작동은 두뇌가 모르고 KSNS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작동은 거의 이렇게 빠른 시간, 0.3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와 같이 밸런스 잡아주는 신경 구조도 무의식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곧 밸런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자동차를 통 보지 못한 사람이 제가 2발 달린 자전거로 똑바로 걸어간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밸런스 잡아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무의식이 된 자전거 타는 법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언어로 표현을 시켜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수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테오리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잡아주는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도 KSNS는 어떻게 해야 몸에 뜰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1, 2, 3 모두가 무의식 KSNS의 명령으로 작동되어지는 움직임입니다. KSNS 4번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게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에 의해서 이 근육과 근육의 힘과 근육의 속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건 무슨 말하고 같은 것이냐면은, 자, 또 불을 좀 켜야 되겠군요. 제가 집에 지하실에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비디오를 돌리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컴퓨터도 너무 조그매서 찾기가 되게 힘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건을 들어올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들어올려라. 자, 이때 무의식 속에 손가락이 이 무게를 측정합니다. 아, 이건 100g이다. 그럼 여기 100g에 맞는 근육이 생겨집니다. 100g이니까 100g의 근육만 나와라. 자, 의자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의자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근육이 확 튀어나오죠. 보죠. 이 손끝이 이 중량을 감지해 가지고 이건 5kg 이상 된다. 그러면 5kg에 해당하는 근육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150g, 150g에 맞는 근육이 나옵니다. 이 근육이 움직여지는 모습은, 근육의 강도는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느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중량을 측정해 가지고 150g, 오케이, 150g 근육이 나오고, 이거는 자,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죠. 이거는 이거는 5kg 되겠다. 그러면 5kg에 맞는 근육을 만듭니다. 바로 모든 발과 손의 근육의 힘은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머리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발가락이 땅바닥을 누릅니다. 얼음바닥이다. 그러면 모든 근육이 속도가 느리고 조심하는 상태로 변경합니다. 곧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발가락 힘에 따라서, 발가락에 주는 감각 기능에 따라서 근육이 경직도 되고 근육이 느려지기도 하고 근육의 움직이는 속도가 천천히 되어집니다. 곧 얼음이란 감각 기능이 오면은 우리 근육의 움직이는 속도가 총 스톱이 되고 느린 상태로 움직입니다. 곧 SNS에 의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지 신경에 따라서 빠르고 강한 힘, 발과 손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힘과 속도는 발가락이 주는 인포마션, 손가락이 주는 인포마션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또 한번 말한다면, 발가락이 얼음이다 했을 때는 발의 크라프트를 주지 않고 발의 움직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니스함, 손가락의 감각 기능이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될 때 근육의 형태가 고장이 나서 테니스의 근육이 뼈에 접촉한 골지가 통증을 일으키는 걸 보고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곧
발가락과 손가락의 감지 기능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 근육이 고장이 나게 됐습니다. 5번의 법칙, 신경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근육은 다운 펑션, 저하됩니다. 근육이 고장이 나면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무거운 걸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움직여라 명령을 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옵니다. 근육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고, 피부에 신경이 고장 났을 때는 특히 머리의 구강, 피부 이런 데 고장이 났을 때는 저하되는 게 아닌가, 저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버 액션, 섬세하고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육에서는 예민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작용이 되어지고, 피부에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예민하게 작용하고, 우리 내부 내장의 기관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고장날 때는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곧 뇌알픈 고장에 따라서 근육과 피부는 정반대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무스클 고장이 나면은 나중에 마비가 되고 힘이 약해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신경이 고장나게 될 때는 오버액션, 아주 엔핀들시하게 작용됩니다. 노이로템이 긁어대는 병, 피부가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예민하게 작용해서. 구강 피부가 고장이 나게 될 때는 보통 사람은 갓재, 고양이 털, 꽃가루가 들어와도 아무 영향이 없는데, 구강 피부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예민하게 작용해서 고양이 털, 먼지가, 꽃가루가 들어와도 예민하게 작용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채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곧 피부의 신경이 오버액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알레르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면역 시스템의 고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면역 시스템이 아니라 3차 신경이 구강 피부에서 오버 액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그건 아주 치료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끝나면은 빨리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이 곧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경 고장 근육에서는 작동이 저하가 되어지고, 피부에서는 작동이 예민하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계제체 5번입니다. KSNS 계제체 6번. 원인, 신경이 고장나는 원인. 신경관이 절단이 났거나 신경관이 꼭 외부의 근육과 물로 눌려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게 될 때, 그때 신경관에 고장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곧 신경관이 칼에 잘렸을 때도 그렇고, 유리 같은 것에, 그렇지 않으면은 혈액순환이 적어지게 될 때 신경관은 정확한 정보를 전하지 못하고 고장난 상태를 일으킵니다. 곧 피부의 신경이 고장나면은 오버액션,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작용되어주고, 근육의 신경이 고장나면은 작동이 둔화됩니다. 7번 계제째, 신경이 고장난 상태. 신경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 근육이 챙겨지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하고 나서 트레이닝, 연습,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0.3과 요 시간에 있는 빠른 신경관이 고장이 나서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 근육이 생겨지지 않고 힘이 더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고장나지 않았을 때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이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고장난 사람들은 빠른 0.3세컨드의 명령이 없고 의식으로 되어지는 늘 0.5세컨드의 느린 근육의 운동만이 생겨지게 되어서 같이 근육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엔 통증을 느끼다가 더 나가게 될 때는 마비 현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내 아픈 고장으로서 진전되어져 나가는 크랑크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아픈 이 고장난 장소는 우리 머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신경이 고장나서 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지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에 이 원인은 머리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 대로는 손이 가지만 허리를 아프게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경 고장은 머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가 이 치료 방법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사지, 스폰, 진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고장난 것을 타인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지 자기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번은 오랫동안 미그레인으로 머리가 아파도 어느 고장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고관절이 돼도 고관절이로 수술하게 되려고 해도 원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12가지의 법칙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원인을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통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번 노말 K 산화 핀프가 될 정도로 눌렀는데 예를 들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은 누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누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장소를 누르는데 왼손은 K, J, G벤 아크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여기가 고장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발은 발목을 눌러도 카 휘어 핀프인데 왼쪽 발은 카 지벤 아크로 아주 예민하게 통증을 느낍니다. 곧 카 SNS 신경이 고장난 데는 예민하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걸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주얼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근육이 움직이는 각도 여러 가지 찾아내지만 힘도 체크하지만 이렇게 누르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노말로서는 카 휘어나 핀프가 되어야 될 것이 지벤 아크인 것을 계속 마사지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눌러도 안 아프네요. 이제 눌러도 카 핀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카 SNS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카노인, 카, 아웃. 카 10번.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많은 신경 메디카멘트를 약을 먹었을 때 주사를 맞았을 때 그리고 근육이 차가운 상태였을 때 이때는 우리 근육 알바이트가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고 이와 같은 것이 찾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카멘트를 많이 먹어가지고
집에 7, 팔레 통증이 나와야 될 것이 통증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자연 KSS 메토드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통해서는 어디가 원인이 된 걸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알코올을 먹거나 신경계통의 메디카멘트 혹은 신경계통에 주사를 많이 맞은 사람들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만이 이런 자연 상태로서 치료하고 찾아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갤렌케 통증이 나서 갤렌케 코티션 이런 주사를 놓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연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상실해서 2, 3년이고 오랜 시간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번 홀레아픈. 이 홀레아픈은 완전히 미개척 분야입니다. 혈관 근육 아드벤트, 혈관 근육 바깥쪽에 마르크가 없는 신경관들이 쭉 있습니다. 그 신경관의 펑션과 작동과 그 신경관이 하고 있는 임무를 우리까지 현대의학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앞으로 의학도들이 무지하게 개척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비밀이 숨겨진 신경구조입니다. 이걸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문 용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단지 쉽게 하나 설명을 한다면은 심장의 신경구조는 척추신경도 아니고 실은신경도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인 신경구조입니다. 심장을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딱 잘라서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자신이 자기의 피를 계속 공급하면 혈관은 계속 움직입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신경입니다. 그리고 혈관에는 피를 통하는 통로도 되며 혈관 외부층에는 신경관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말단 혈관까지는 하나의 신경관입니다. 그 신경관은 심장의 작동과 외부의 온도 이런 걸 측정해서 서로가 연결해가는 신경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갖다가 홀로 있는 신경이라고 해서 홀네아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세 단어입니다. 홀네아픈, 혈관 벽에 있는 신경. 이 신경은 앞으로 무제한 연구가 필요하고 놀라운 것이 많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12번 계제제입니다. 스폰스도 제임스도 혼자 스스로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도 없고 어디가 약하고 그림을 다 그려줘도 혼자서 치료하고 누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간지럼을 태우면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해주면 간지럼을 탑니다. 이것은 곧 간지럼 타는 신경은 운비부스이기 때문에 비부스를 하면 타질 않습니다. 이 KSNS는 운비부스이기 때문에 비부스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진찰을 하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디메토드로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하거나 진찰해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신경의 혼란과 큰 혼동을 일으켜서 다른 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빨리빨리 12개제째를 우리가 끝냈습니다.